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공적인 유튜브 전략인데요. 성공적인 유튜브 전략 하기 전에 이 동영상 강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영상 강의는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1주는 성공적인 유튜브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주, 3주, 4주 과정이 남는데 그 4주 과정 동안 키네마스터도 배우고 글씨평강도 배우고 글그램도 배우고 멸치도 배우고 또 배경 이미지 제거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유튜브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채팅방에 치셔도 되고 저희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채팅방이 안 보이네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표정을 보니 꼭 행복하실 표정입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을 이렇게 거울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표정을 보니 꼭 행복하실 표정입니다. 눈빛을 보니 꼭 성공하실 눈빛입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 속에 행복이 묻어나고 성공이 묻어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인생은 너무 짧죠. 그래서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강아지도 웃으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웃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유튜브 채널은 7가지 전략이 있어요. 7가지 C 전략이 있는데 이 대문자 C는 뭐냐면요. 알파벳을 딴 거예요. 알파벳. 용기를 알파벳이라고 하죠. 열정을 불태우고 두려움을 억누르는 거. 그것을 용기라고 하죠. 그래서 용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못하겠다. 여건이 안 된다. 이러는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저녁 반찬에 대해서 다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뭐 오이나물 묻히는 게 있다 그러면 오이나물 묻히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 개를 보여줄 생각을 하지 말고 타겟팅을 적게 잡아서 올리시면 돼요. 타겟팅 너무 넓게 잡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타겟팅을 너무 넓게 잡아서 그러니까 타겟팅을 적게 잡으시면 되고요. 왜를 찾으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행동 구매가 아니라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사는 거죠. 그래서 용기 커뮤니티는 비디오 인플루언서, 우리가 이렇게 비디오를 보이죠, 지금? 인플루언서, 사람들의 그 지지층을 형성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기부여 훈련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에 유튜브가 나와서 그때가 적기였어요. 근데 두 번째 적기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지금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도전하는 것이에요. 나이키 광고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just do it.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하라는 거죠. 그냥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네, 영어가 조금 약한데 명확성입니다. 명확성. 클래어리티. 명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영상을 찍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내가 어떠한 가치를 심어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영상을 촬영을 해줘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3가지 P가 필요합니다. 3가지 P도 약자예요. 네, 칸이 좁아가지고 제가 안 썼는데 열정을 패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능숙함은 프로페셔널시, 네, 어렵죠? 그 다음에 수익성은 프로피트. 그래서 3가지 P가 필요한데 열정, 능숙함, 수익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영역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만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상을 넓게 잡지 말고 좁게 잡으셔야 돼요. 좁게.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 잡아주는 거죠. 너무 넓게 잡지 말고 특정 사람의 소수로 한정을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명확한 가치 전달이 있어야 되겠죠.
원하는 것이 뚜렷하면 모든 행동이 궁극적인 목표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콘텐츠인가 그것을 나는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 나는 모두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실패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모두에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나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옷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다 그러면 디자인하는 전문가, 옷 디자인, 뭐 신발 디자인, 가구 디자인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의 타겟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깃의 구독자를 정할 때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들의 취미가 무엇인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적은 어디인지,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때, 그럴 때는 유튜브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팅을 좁혀라. 좁혀야 되는 겁니다. 넓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초반 타겟팅이 작을수록 더 빨리 성장합니다. 저도 이렇게 넓게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작게 잡고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타겟팅을. 그래서 타겟 구독층을 이렇게 정했으면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인가, 그리고 동영상을 얼마나 자주 올릴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을 올릴 것인지 그것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락 목적인지 교육용 콘텐츠인지, 그리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인지 아니면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동기부여의 목적인 콘텐츠인지 그것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초 동안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0초 동안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삶에 대한 그 가치를,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겟층을 뚜렷하게 잡으셔야 되죠. 너무 많은 타겟층을 잡지 말고요. 그리고 네, 다음은 채널입니다. 채널은 콘텐츠를 위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콘텐츠를 위한 집. 첫걸음은 지메일 주소와 유튜브 채널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메일 주소는 누구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개통을 할 때 지메일이 없으면은 개통이 안 되죠. 지메일을 필수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계정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채널을 만들 때는 눈에 띄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눈에 띄도록. 그래서 아바타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커버 이미지, 커버 아트, 채널 아트를 만들어 주시고 SNS 계정이나 웹사이트, 정보 페이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컨텐츠예요.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 줄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은 5초예요. 구독자가 채널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탐색하는 시간은 5초예요. 그래서 그 채널을 최대한 멋지게 예쁘게 꾸며야겠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널을 만드는 것은 나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채널명이나 채널 아트가 아닌 콘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 콘텐츠는 지속적인 영향을 남겨줘야 돼요. 콘텐츠.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유일한 마케팅이라고 셀스구드는 말을 합니다. 네. 콘텐츠를 만들 때는 가치가 중요하죠. 가치가 중요시되고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유튜브를 찾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한테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콘텐츠는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해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스스로 시청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수선을 하고 있으면 시청자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나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고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뉴스와 정보거리를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나 뭐 속보, 최근에 관심거리 뭐 이런 걸 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미싱을 하다 보니까 다금질을 할 때 맨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땀이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옷감을 할 때는 좁고 어떠한 옷감을 할 때는 넓고 그러한 세부적인 거, 구체적인 것들 전달해 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뭐 박장대소 하거나 울고 웃고 이런 걸 좋죠. 그다음에 뭐 교육용 콘텐츠도 좋고요. 영감과 동기부여 콘텐츠도 좋고요.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콘텐츠도 좋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고를 때는요. 어떻게 고르냐면 자신의 경험이나 기량과 재능, 성격이 잘 묻어나는 콘텐츠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얼마나 자주 콘텐츠를 게시할 것인가 그러한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자주 업로드하고 콘텐츠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첫 번째는 뭐 양이다 그래서 양을 늘리다 보면 질이 된다 이러는데 네, 질 좋은 콘텐츠를 올리셔야지 초반부에 구독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가치를 제공해 줘야 돼요. 내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눈에 띄는 동영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썸네일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 접속했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죠? 네, 썸네일 대문을 보고 들어가고 싶다, 나오고 싶다 그거를 보죠. 우리도 거리를 가다 보면은 멋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딱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럼 들어가고 싶죠. 근데 허름한데 집 같으면은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자체의 가치가 제작이나 편집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을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는 이러한 채널을 만들었고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갈 거야. 그것보다 그냥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점점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독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드백을 받아야 되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주고 피드백을 받는 이유는 제가 고칠 것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점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강의가 끝나면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커뮤니티예요. 시청자를 사로잡는 거.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죠. 인터넷은 미래에 등장할 글로벌 마을의 광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커뮤니티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커뮤니티가 유튜브 구독자들로 구성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독할 것을 요청하셔야 돼요. 마지막 끝날 때라든가 처음 시작할 때,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지 요청을 안 하면 사람들이 그냥 보고서 지나가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는 알림 설정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구독자들에게 알림 수신 버튼까지 누를 것을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런칭을 하면 알람이 알려줘요. 그거 지금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보라고. 그리고 올렸잖아요. 동영상을 올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이나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돼요. 나 유튜브 채널 시작했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니? 도움 좀 줘라. 구독 좀 해줄래?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처음에는 채널을 요청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채널을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채널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면 좋겠죠. 구독해달라고. 그리고 SNS 프로필이나 이메일 이런 서명란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유튜브 채널 링크를 걸어 놓으세요. 구독자 수가 0명에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지금 몇백 명 안 되는데 0명에서 시작했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청자층을 빨리 만들어야지, 초기에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올리고 나면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리고 나면은 홍보를 하셔야 돼요. 구독 좀 해줘라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재차 구독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꿀팁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들에게 구독해야 좋은 이유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왜 내 영상을 구독하면 좋은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구독자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주 올라오는 만약에 뭐 우수선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구독자는 항상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왜 구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댓글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요. 댓글을 써서.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교류를 하셔야 되고요. 수익성, 캐시. 캐시가 중요하죠. 콘텐츠를 아무리 올려도 콘텐츠에 수익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죠. 그래서 돈이 아닌 비전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을 쫓아와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지치고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은 목표를 따라오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원료로 사용돼요. 그래서 채널의 존재 이유와 사명, 동기를 굳건히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목표와 비전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자기만의 자원이 필요해요. 절대로 돈을 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좌절로 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는 그 열정, 목적, 사명에 집중을 하면 소득이 따라와요. 근데 초보자들의 실수는 뭐냐면 영향력을 쌓기 전에 소득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항상 시청자를 우선시 하셔야 돼요. 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애드센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시청자 수가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은 4000시간이 돼야 돼요. 시청시간 4000시간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회사 제품을 홍보해 주는 것도 있어요.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면 수익이 창출이 되겠죠. 아니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출발점은 항상 꾸준히 영상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꾸준함 하기 전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킥스타터, 인디고고, 패트리언, 고펀드미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수액의 모금을 통해서 프로젝트나 그 벤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원자의 이름을 영상 중간이나 영상 끝 정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후원자도 내가 이 후원을 했더니 이러한 가치를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벤트도 하시면 좋아요. 이벤트.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한테는 이벤트에 초대를 해서 시청자 수가 퍼졌을 때는 훨씬 더 이렇게 잘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꾸준함인데요. 이 꾸준함은 성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단거리 마라톤을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뛰면 돼요. 근데 장거리 마라톤을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가기는 힘들어요. 장거리 마라톤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셔야 돼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로마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요. 정기적인 피드백을 받고 일정표를 올려주셔야 돼요. 내가 월요일날 수업을 했다가 수요일날 했다가 뭐 금요일날 했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정신없죠? 듣고 싶지도 않겠죠? 그래서 일정표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자주 올려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실 건데 가능한 한 자주 올리시면 좋겠지만 최소한 영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려주시면 좋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려도 52개의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항상 꾸준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사전에 일정을 짜놓고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요? 내가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거기서 막 풍경도 촬영하고 뭣도 촬영하고 뭣도 촬영하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갈 때는 옷을 하나만 가져가지 말고 옷을 여러 벌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을 찍었다.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찍었고 그다음에 또 식물원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식물원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옷을 체인지해서 입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수 앞에서는 또 다른 색의 옷을 입고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영상을 여러 개를 찍어 놓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올릴 때는 아, 이 사람이 오늘도 갔고 아, 지난주에 갔는데 여기 또 갔구나.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교육자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강의만 하면 좀 지루하겠죠. 그래서 유튜브로 스마트폰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는지 잠깐 한번 짧은 영상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 줌으로 하면은 영상이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잘 되면 보고. 네. 그러면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기 위한 6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소셜미디어, SNS가 있죠. 메시지와 브랜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영향력을 높이셔야 되겠죠. 영향력을. 그 다음에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컨텐츠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젊은 층을 타깃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 스냅챗은 뭐 하는 거냐면 동영상 제작이나 메신저, 실시간 방송을 위한 중국의 비디오 소셜 네트워크 앱이에요. 그것을 스냅챗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모 패션 스타일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핀터레스트에다 올려주면 돼요. 핀터레스트는 이용자가 스크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포스팅하고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플랫폼은 다양한 시청자층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미래는 영상 콘텐츠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을 활용한 광고가 그 어떤 광고보다 더 강력한 인상을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문을 보는 것과 사진을 보는 것과 영상을 보는 것과 어떤 게 더 강력하게 남죠? 물론 영상이죠. 그래서 유튜버도 하고 생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타임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검색창에 인스타그램 활용 모범 사례 또는 인스타그램 사업에 활용하는 법을 검색해 보면 거기에 수많은 인스타그램 사용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게시물에는 무엇을 올려주는 게 좋냐면요.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이렇게 샵이죠. 샵이지만 음악이죠. 사장표인가요? 네, 샵을 기호를 앞에 붙여서 해시태그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클릭했을 때도 관련된 것과 이동을 하고 내가 무엇을 검색했을 때도 그것을 빨리 알려줘야 돼서 해시태그는 특정한 그룹이나 시청자,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서 무엇을 찾아요? 만약에 뭐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는 법 이렇게 쳤다 그러면은 그걸 해시태그로 걸어놨을 때 그것이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해시태그를 걸어주는 거다. 그리고 그 댓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질문을 남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청자와 소통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 꿀팁 한 가지 전해주자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시간 날 때 이렇게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유튜브로는 잘 안 들어오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들어와요. 그리고 발견성 하시면요. 발견성은 디스커버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일럿으로 원하는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시체를 숨기기 가장 좋은 곳은 구글의 두 번째 페이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검색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이버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구글이에요. 최고의 검색 엔진 구글. 예전에는 뭐 빙도 있고 그다음에 야후 이런 거에도 검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시작하길 아주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 발견성이란 무엇인가요? 발견성은 누군가가 유튜브 검색창에 채널을 이렇게 관련된 뭔가를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상에 그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것들 발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라고 해요? 나 상위 노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상위 노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발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발견성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SEO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있죠. 제목, 설명, 태그 이 세 가지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라는 무료 플랫폼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콘텐츠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발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SEO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이 빨간 글씨죠. 제목과 설명, 태그. 이 발견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궁금한 거 있잖아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다 우리도 궁금한 거 이렇게 많이 찾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감자를 썼어. 감자구이, 감자구이, 감자 버터구이 만드는 법, 감자 찌는 법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영상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영상에는 하나만 다루시면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낙지를 삶았어요. 그러면 그 낙지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낙지도 삶고 전복도 삶고 뭐 감자도 찌고 뭐 김치, 가지, 뭐 호박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담지 말고 하나에 한 가지만 담으시면 돼요. 낙지 삶는 법, 낙지 맛있게 먹는 법, 뭐 낙지 요리법 해가지고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다루는 주제에서 초점을 맞춘 영상일수록 좋아요. 만약에 낙지면 낙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낙지는 발이 몇 개인지 빨판이 어떻고 쭉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쉬운 뭐 베이컨 요리법 이랬다. 그럼 태그는 뭐가 되는 거죠? 베이컨 요리법이니까 베이컨 요리법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오븐에 베이컨 아니면 뭐 베이컨 스프를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창에 우리가 동기부여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딱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다이어트 동기부여 방법,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거, 독서하는 뭐 동기부여, 뭐 영어 잘하는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운동이면 운동, 요리면 요리,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견성의 요소는 뭐냐면요.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유튜브가 추천을 해주는 게 있어요.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관련 영상을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작하기 전에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구글 키워드 플래너나 구글 애드워즈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신용카드 정보 입력하라고 하면 사람들 무서워서 안 하죠. 결제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보만 기재하는 거고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플래너는 뭐냐면 매월 유튜브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주제는 어떻게 검색하는지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자주 검색되는 키워드나 문구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구글 키워드 이 플래너를 사용해서 자주 검색되거나 자주 올리는 거 이러한 문구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걸 사용하면 잘 안 나오죠. 검색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해주면 좋냐면 영상을 최적화하는 방법 그거를 미리 계획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상 편집하는 걸 배우는데 그냥 편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SEO 과정, 이 SEO가 뭐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잖아요. 이걸 집중하는 것은 첫 구독자가 생기기 전에 첫날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트래픽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도 이 구글 키워드 플래너 있잖아요. 여기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어떠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어떠한 주제를 올리는지 검색을 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초보자예요. 초보자가 시청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콜라보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이렇게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청자에게 노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업 분배로 영상 제작 작업은 뭐 반으로 줄이고 성공은 배가 될 수 있다 이러는데 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셔야지 배울 수 없는 사람들하고 협업하시면 효과가 없죠. 협업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새로운 시청자들에게 노출을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 분배 이것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줄일 수도 있고요. 배울 수 있는 사람과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초보자와 협업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협업을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하고 유사성이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왜 협업을 하냐면 첫 번째 상대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를 더해줘야 돼요. 누가 초보자인 저하고 협업을 해주겠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상대방이 없는 것에 채워주셔야지 그분이 협업을 해주겠죠. 협업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작업 시간도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협업 상대의 콘텐츠가 제공해줄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경험, 권위가 있으면 좋겠죠. 세 번째는 다른 유튜버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유튜브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콘텐츠가 다 바닥이 나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그거에 하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또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좋겠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도구 사용하는 거, 뭐 카메라나 사진 작가, 뭐 비디오, 뭐 고품질 장비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외주를 주다 보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협업 대상을 찾아놓고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좋아하세요. 제가 17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17강 강사님을 모실 때 제가 초대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노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 하는 사람들도 있는 대부분이 어머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협업 대상을 누구를 할 건지 정해놓고 연락을 취하셔야 돼요. 거절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협업을 제안을 하셔야 돼요. 협업을 많은 사람한테 제안할수록 그 성사될 확률은 높은 거죠. 그리고 상사들에게 그 상사가 아니라 그 상대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인터뷰 제안을 하세요. 저도 인터뷰 제안을 해서 그 십시일강의 강사님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그 협업 대상자들 있죠.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하세요. 그리고 이벤트를 활용하고 이미 뭐 구축되어 있는 인맥들 있잖아요. 알고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발판으로 삼고 일어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취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SNS나 카톡이나 연락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시면 돼요. 연락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협업을 해줄 때 중요한 거 뭐예요? 협업을 할 때 중요한 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럴 경우에 그것이
나한테 돌아와요. 상대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17일간 강사님들을 초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분들은 얻어가는 게 많죠. 그러면 그분들을 17일강의 강사님으로 세워주면서 그분들은 재능을 기부해 주시면서 그 많은 팬을 또 이렇게 형성을 해서 가시잖아요. 팬들이 많이 생겨요. 그분을 몰랐었는데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강좌를 또 듣게 되고 그래서 협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기 위한 6가지 방법에서 네 번째예요. 3개 남았다. 트렌드와 텐트폴. 트렌드, 텐트폴. 처음 들어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유행과 화제거리에 환승하라 이거죠. 이 제레미 구체라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곳이 아니라 기회가 생길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트렌드 하는데 이 트렌드가 뭐예요? 인터넷상에서 무엇인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트렌드라고 하죠. 네, 트렌드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 인터넷상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트렌드를 활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텐트폴이란 무엇인가? 텐트폴을 활용하기가 있는데 트렌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보면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요즘 같은 더운 날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이 얼음물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재밌잖아요. 그게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관심을 끌어줘서 너도 나도 그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 아이스 버킷 같은 챌린지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워낙 뭐 유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채널에 해서 어떤 채널이든지 간에 그거들 도전을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저 채널은 뭐 문화 채널, 요리 채널, 뭐 십시일강 채널 이렇게 있는데 어느 채널에서나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해도 다 좋아한다는 거죠. 재밌잖아요. 집중이 없을 수 없고. 그래서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명확한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트렌드와 인기 콘텐츠, 문화 행사 등을 여러분의 콘텐츠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노래가 뭐예요? 임재범인가요? 지금 트로트 막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접목시켜서 여러분의 콘텐츠를 접목시키셔도 돼요. 임재범은 오수선을 일주일에 몇 번을 할까? 이런 것도 좋겠죠. 임재범은 뭐 위싱을 할 줄 알까? 이렇게 해서 유명한 뭐 트렌드, 뭐 대중문화적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해주시고 그리고 트렌드는 뭐가 생명이에요?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의도와 이 명확한 의도, 전략 이것만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기회를 펼쳤겠다 싶으면 바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실천이 답이다. 행동이 답이다. 네. 유튜브에서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을 알고 싶다면요. 유튜브.com에서 트렌딩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텐트폴이란 무엇이냐? 텐트폴. 텐트가 뭐예요? 우리 놀러 가면 텐트 치잖아요. 그죠? 텐트는 1년 동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있죠. 뭐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그다음에 뭐 국정, 신정 이러한 행사 휴일날 구성되는 것을 텐트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로윈도 있겠죠. 할로윈. 이 가장 확실한 텐트폴 행사는 뭐가 있냐면 제가 창을 넘겼는데 네네 1년 동안 반복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현충일도 있고 많죠.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텐트폴을 그러면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보다 빠르게 그 주제에 올라타야 돼요. 어버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카네이션을 1년 동안 정말 재배를 하잖아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크리스마스 1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그 주제에 올라타는 것이고요. 그 전략을 세울 때는 구글 트렌드 툴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구글 트렌드 툴을 사용을 하면 모든 트렌드에 대한 그 관심도와 검색 건수가 언제 올라가기 시작하는지, 언제 급상승하는지, 언제 정점에 도달하는지, 언제 줄어드는지 이것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자에게 복이 와요. 빠르게 움직이는 자에게 쓰면 복이 온다가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텐트폴은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팀, 비전을 키워라. 재능은 경기에서 승리하게 됐다. 재능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데 팀워크와 지성은 챔피언십 우승을 거두게 한다. 마이클 두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와 팀을 이루어서 십시일강이 또 커져 있고 또 유튜브를 저한테 배우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팀을 이렇게 같이 꾸려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가면 단거리 마라톤,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야 되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지 마시고 항상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면 같이 하면 좋겠죠. 같이 인터뷰를 해도 좋고요. 네. 그러면 팀과 함께 시작하라 했는데 혼자 하면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사람을 고용하거나 같이 하면 그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비용으로 사람을 또 고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게 돈을 좀 모아서 뭐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수익이 날 때까지는 혼자 하시는 게 좋고 수익이 나면은 디자인이나 뭐 캡션 자막 뭐 이렇게 자막 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외주를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썸네일이나 왜 우리 커버 이미지 뭐 이런 거 SNS 이미지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 파이버닷컴이라고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5만 주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언제든지 그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파이버닷컴을 이용하는 것보다 제가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것들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5 안 주시고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썸네일 쉽게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간을 벌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상을 뭐 촬영하거나 편집하거나 최적화, 뭐 유통, 뭐 현금, 풀뮤직, 뭐 이메일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미루지 말고 하시면 좋고 항상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곁에 두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곁에 두면 좋아요? 멘토들을 곁에 두면 좋아요. 여러분 삶에 멘토가 있으면 삶이 좀 어렵지 않고 평탄하게 가더라고요. 제가 일찍 멘토를 만났으면 좀 빨리 성공을 했겠죠. 여러분 주위에 경제면 경제, 물질은 물질, 가정이면 가정, 회사는 회사, 교회면 교회. 멘토들이 한 분씩 있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면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콘텐츠를 통해서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라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멘토는 뭐 나이 불문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건강에 대해서 나눠주고 싶다.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의 멘토가 되는 것이고 제가 유튜브를 알려주니까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를 들어서 여러분의 비전을 확대하는데 이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멘토,
콘텐츠를 통해서 멘토를 만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김영환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 교육 1인 기업 CEO, 거기나 뭐 송시용 대표님이 운영하는 DID 특강, 토요 모닝 특강 이런 데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강의가 있다거나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데 참석하잖아요. 교회를 가거나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기만의 멘토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코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코칭에. 그 전문가와 1시간 동안 스카이프로 뭐 통화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가 네, 잠깐. 전문가와 통화하는 방법도 있고, 코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가서 배울 곳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독서 모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1인 기업이 궁금하다 그러면 1인 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배우러 가고 그러잖아요. 항상 코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버를 하다 보면은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돈을 쫓아가지 말고 나의 가치와 열정을 쫓아가라고요.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수익은 돼요. 수익화는 오는데 돈을 쫓다 보면은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지 말고 항상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 왔어요. 힘들죠? 차별성, think differently, 기준의 관습을 깨트려라.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새로운 창의성이 나와야 돼요. 유튜브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이 되세요. 인기 유튜버의 성공 사례와 나만의 개성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눈에 띄는 사람이 되시거든요. 내 채널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우스가 지금 안 나오는데 인기 유튜버가 성공 사례. 마우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과 어떻게 해요? 지식, 이러한 개성을 조합해서 창의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겠죠. 신선함이나 독창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포맷을 바꿔서 여러 분야에서 그 신선함과 독창성을 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산업이나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빌려올 수 있을까? 유튜버라면 고민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하면 컨텐츠 포맷을 바꿔서 신선함과 독창성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분야나 산업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빌려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만의 개성을 찾기 위한 질문, 여러분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있는 분야에서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한 컨텐츠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있는 분야에서 포화 상태에 달한 컨텐츠는 무엇인가? 내가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 분야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요리 분야도 많아요. 한식, 양식, 정신학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 신선함을 더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 이미 다 주제에 정말 잘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신선함을 딱 한 가지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현재의 열정과 합쳐서 개성 있는 채널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그 열정과 합쳐서 어떻게 개성 있는 채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최대 장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최대 장점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내 강점을 유튜브 컨텐츠에 담아내고 있는가? 네. 내 강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유튜브 콘텐츠에 담아내고 있는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 친구들이 가족들 만날 때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유튜브에서 내 개성에 빛나고 있는가. 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유튜브를 내가 보니까 이런 컨텐츠가 없어요. 어떠한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고 싶은 주제나 특정 분야 영상이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만들어서 올려주면 되겠죠. 제가 예스24 도서 상품권을 어떤 분이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예스24 도서 상품권. 그랬더니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죠. 예스24 도서 상품권 사용법. 이렇게 해서. 네, 없는 것들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회수를 2배로, 3배로 이렇게 채널 성장의 기회를 2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2배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여기 맞네요. 아직 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2배, 3배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변명을 해요. 이미 늦었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 그럽니다. 네. 평범하거나 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든 안 하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끝내겠어 하면은 동영상 편집하는 것만 배우시면 되고 유튜브를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시작하세요. 지금이 바로 조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오리진이 되세요. 세상을 바꾸는 오리진. 세상에 다 만들어진 세상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즐겁게 비치세요. 즐겁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올인을 하시면 됩니다. 올인. 그다음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보세요. 아까 보니까 저는 나오는데 여러분은 영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촬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제가 마우스가 고장났어요. 이제 그 유튜브에 대한 강의는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네,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할 건데 지금 10분이 있네요. 렌즈를 스마트폰으로 이 스마트폰 보면 이 뒤에 렌즈 있죠. 이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시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때요? 좀 흐리게 나오죠. 그럴 경우는 렌즈가 뭐 흐립니다 이렇게 해도 나오지만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 렌즈를. 그래도 이렇게만 닦아도 사진이 화려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리드를 설정해서 촬영하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카메라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카메라를 열어보면 이렇게 상단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화면 촬영이 있고 이 QR코드 스캔을 해놓으면 QR코드가 나왔을 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크기도 지금 여기 보면 후면 사진, 전면 사진, GIF로 촬영하기 이런 거 쭉 있고 얘를 더 올려보면 동영상 녹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 수직 수평 안내선 있죠. 이것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펴놓으세요. 이 수평 수직 안내선이 이렇게 두 줄 두 줄 나오면 이게 수평 수직으로 잘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촬영 방법을 눌러보면은 음성으로 촬영할 건지 아니면 손바닥 내밀기로 촬영할 건지가 있는데 얘도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스마일 김치 하면은 음성으로 촬영이 되겠죠. 아니면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촬영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